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 분향소에서는 박 시장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 간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 조문 거부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에서는 조문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오늘 조문하려던 계획을 일단 취소했습니다. 6.25 전쟁 영웅이자 창군 원로인 예비역 육군대장 백선엽 장군이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향년 100세입니다. 그가 걸었던 군인의 길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뺑소니 차량을 차량 동호 회원들이 추격전 끝에 붙잡았습니다. 잡아라! 뺑소니 운전자는 10대 청소년으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네, 뉴스 시작합니다. 고 박원순 시장 빈소가 차려지고 공식 조문 이틀째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일반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장례 방식을 두고는 고인의 삶을 기리는 당연한 예우다. 논란 있는 죽음에 적절하지 않다. 엇갈리는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남영주 기자 분향소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전 11시부터 조문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후 7시 기준으로 조문을 마친 시민은 5,530명입니다. 분향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거나 오열하는 시민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가셨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곳곳에 손 소독제가 마련됐고 시민들은 2m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분향소 입장 전 발열 체크도 실시하고 조문객 이름과 연락처도 기록했습니다. 한편에선 마찰도 빚어졌는데요. 시민 분향소 설치와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걸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여들면서 한때 긴장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시청 앞에서 이런 분향소를 차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우리 서울 시민들의 상식을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단체 회견에 박 시장 지지 시민들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청 앞 분향소는 박 시장의 발인 당일인 오늘 13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서울 외에도 광주와 전주,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 등에도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이번에는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속 해외에 머물러 온 박 시장의 아들이죠. 주신 씨도 오늘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지훈 기자, 오늘 장례위원회가 꾸려졌죠? 네, 오후 2시 이곳 빈소에서 장례위원회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일각에서 장례가 5일간 치러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시신 발견이 새벽이라 장례 일정 중 하루가 지났고 아들 주신 씨의 일정도 고려해야 했다는 겁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친가족의 귀국에 시일이 소요돼서 부득이 입관 시기를 감안해 장례 일정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13일 오전 발인식이 거행되고 이후 서울시청에서 연결식도 진행됩니다. 빈소에는 염수정 주기경과 법륜스님 등 종교계 인사는 물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문정인 대통령 특보 등이 찾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네, 또 박주신 씨가 입국을 했다고 하는데요. 빈소에는 도착을 했습니까? 예, 영국에 거주하는 박주신 씨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직까지 이곳 빈소에는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별도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가 원칙이지만 부모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한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음성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빈소로 올 수 있습니다. 주신 씨 일정에 맞춰 오늘로 예정돼 있던 입관식도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그런데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여성에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느껴질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여성단체도 서울시 주관으로 치르는 장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고소인 신상털이가 시작됐고 가짜 사진도 나돌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대적으로 치러지는 장례 절차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단체는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시간과 이를 들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사라지게 하는 흐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NS상에서는 서울시 5일장 반대, 피해자와 연대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혐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대우를 해주는 걸로 하는 거는 약간 좀 아니지 않나. 온라인에서는 성추행 고소인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소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글이 퍼졌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참교육을 시켜주겠다며 고소인의 신상을 캐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증거를 수집하는 등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소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정식 수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서울시도 사건과 상관없는 직원이 고소인으로 지목된 가짜 사진이 떠돌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평소에 각을 세우던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상을 당하거나 부고가 전해지면 빈소를 찾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조문 정치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웬일인지 이 빈소에 미래통합당 지도부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조문을 미루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강은하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아직 빈소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후 빈소를 방문하려다 결국 일정을 보류했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도 빈소 방문을 미룬 채 지역구인 대구에 머물렀습니다. 2차 피해로 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점을 다 우려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 입장이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정할 것 같습니다. 통합당의 이런 신중 행보는 당 안팎의 비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통합당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 장례 절차에 대한 성남 민심도 감안한 행보란 평가입니다. 장례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를 일이지 세금으로 5일장을 치를 일은 아니라고 말했고 하태경 의원 역시 진실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면 피해자가 느낄 압박감과 중압감은 누가 보상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조문 여부가 통합당의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오늘 여랑야랑 정치부 이민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조문 보이콧. 앞서 저희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조문하는 분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연이 있잖아요. 뭐 조문을 할까가 관심사였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SNS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애도를 표했는데요. 다만 조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인식과 처신에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지금 반성과 성찰이라는 게 지금 성추행으로 박 시장이 고소당했던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박원순 시장이 있기까지 안철수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2011년이죠. 시민운동가였던 박원순 변호사를 서울시장에 당선시키는데 안 대표의 양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안 대표가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다른 길을 걸었고 2018년에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기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7년 전 저는 시민단체 대표였던 박원순 씨에게 서울시장 출마 기회를 양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시장이 된 후에도 시민단체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두 사람의 인연이 참 많이 바뀌었었어요. 근데 네. 정치권에서 조문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게 또 처음이 아니죠. 정의당 의원들이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SNS에 박 시장을 고발한 여성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며 외롭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는데요. 2차 가해와 신상털이에 겨우 숨을 쉴 수 있을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박 시장을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차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 없다면서 전례 없이 행해져야 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 파악이고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이제 입장을 밝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자, 두 번째 키워드가 그래서요, 거룩한 민주당으로 잡아봤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해온 만큼 슬픔이 더 크겠죠. 특히 민주당은 박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40년을 함께해온 오랜 친구입니다. 참 해석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까요?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 최소한도 가릴 게 있고 자식 같은 일하고 자식 같은 일하고. 중간에 들으셨을 텐데요. 네. 여권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언론의 질문을 방해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박 시장에 대한 악의적인 추측성 글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마구 퍼지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도 내걸고 추모 분위기 조성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글쎄요, 이제 특히 이제 고소인이 있기 때문에 좀 지나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잊지 않고 계승하겠다고 하니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성추행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비꼬았는데요. 기를 만한 사건이 아니라며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면 안 되냐고 적었습니다. 또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언급을 꺼리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선 더듬어 만지당으로 변신해 그것을 변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일단 당 분위기는 알겠고요.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당원은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습니까라며 민주당을 떠올리면 숨이 막힌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당원은 일부 의원들이 조문을 거부한 정의당을 향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민찬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또 한 사람의 부고를 전하겠습니다. 백선엽 전 육군 대장이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육군장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논란이 있었던 장지는 대전 현충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먼저 이윤우 기자입니다. 6.25 전쟁 영웅으로 불린 백선엽 전 육군대장이 어젯밤 11시쯤 별세했습니다. 향년 100세인 백 전 대장은 최근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군 출신 후배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막강한 군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초석을 놓으셨던 그런 영웅이십니다. 큰 별이 지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비역 모든 분들이 아주 존경하고 따라주는 한없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 서거하셨기 때문에 참 마음속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빈소를 찾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백 전 대장은 한미 군사동맹의 근대화를 이끌었다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도
오늘날 한미동맹을 구체화하는 데 믿을 수 없는 공헌을 했다며 진심으로 그리워질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는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 전 대장의 장례는 육군 참모총장이 장의 위원장을 맡고 오늘부터 닷새 동안 육군장으로 거행됩니다. 백 전 대장은 오는 15일 영결식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6.25 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은 이 한마디로 인민군에 밀리던 전세를 뒤집어놨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일생을 최선 기자가 돌아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개성 1사단장이던 백선엽 장군도 낙동강까지 후퇴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 낙동강 다부동에서 사기가 땅에 떨어진 국군에게 백 장군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걸 달라오는데 우리가 지금 갈 데가 없지 않느냐. 바다 밖을 갈 데가 없는데 제발 날 달라서 돌격을 하자. 만약에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대구 진출의 관문에서 북한군을 막아낸 국군과 미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고 1950년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평양을 탈환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1951년 미국이 북한, 중국과 휴전협상을 시작했을 때 한국군 대표로 참석했고 1952년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돼 10개 예비사단 창설과 군 훈련체계 개혁 등 군 근대화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33살이던 1953년 육군 대장으로 진급했고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로 사성장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오늘날 한미동맹의 기초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10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백선엽 전 육군대장의 별세 소식에 각계에서 애도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백 장군 사망 소식에 대한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백선엽 전 육군대장 우리 군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것은 분명하죠.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죠, 당연히. 이 백선엽 전 육군대장, 6.25 전쟁 영웅이란 평가, 또 우리 군의 근간을 세운 인물이다. 이런 평가 같이 받고 있습니다. 20대 나이에 육군 1사단장을 지내며 6.25 전쟁에 참전했고 이후 군에서 이 주요 보직들을 잇따라 맡기도 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이 최대 격전지로 꼽힌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이 인천 상륙작전 또 그 이후에 이 평양 진격 등 이 반격의 발판을 만든 인물로 또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까 앵커도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내가 두려움에 밀려 후퇴하면 후배 부하들이 나를 쏴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 유명한 말이죠. 당시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 백 전 대장이 했던 이 말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백 장군이 지금의 대한민국 있기까지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대전 현충원으로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을 놓고는 말이 많았었죠. 아무래도 이 20대 청년 시절 있었던 이 행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대 청년 시절 만주군에서 활동한 이 전력 때문인데요. 이 항일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조직된 이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했던 이 전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친일 행적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 논란과는 별개로 우리 군은 육군장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백 전 대장이 갖는 상징성에 맞게 그만한 대우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이 군의 장례 방식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국군장부터 부대장까지 4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합참의장까지 지냈던 백 전 대장이 이제 합참장도 가능한데 이 군은 가족들이 육군장을 원했기 때문에 장례 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이 빈소에 이 조화를 보내서 고인을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네요. 네, 상당히 좀 엇갈린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 또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삶의 영면을 바란다. 미래통합당 논평이었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백 전 대장의 별세 소식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은 부정할 수 없지만 친일 사실도 밝혀진 바
없다. 이게 이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 과거 행적에 대해서 당사자 입장이 참 중요할 텐데 백 전 장관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백 전 대장도 과거 이제 저서나 또는 입장 표명 등을 통해서 이 자신의 전력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신이 간도 특설대에 몸담았던 시절에는 독립군과 싸운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한 적도 있었고요. 1983년 일본에서 출판한 책에서는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이렇게 적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면허도 없는 간큰 10대가 뺑소니까지 쳤습니다. 새벽 시간이었는데요. 어디선가 차량들이 몰려와서 순식간에 붙잡혔습니다. 이 뺑소니범을 잡아준 고마운 운전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전혜정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는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잠시 후진하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를 목격한 건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가해 차량을 뒤쫓습니다. 잡아라! 경적을 울리며 추격한 끝에 도주 차량은 얼마 가지 못하고 차량 3대에 둘러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10대 청소년으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저건 잡아야 된다.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냥 갑자기 확 서더라고요. 남자 한 명한테 네가 운전했다고 하면 안 되겠냐. 잠수통을 맨 구조대원들이 저수지에 들어가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전남 영광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덤프트럭이 저수지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네, 업체 조로 정비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한 명 사망하셨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 작업 중 차량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금왕휴게소에서 정차 중인 탱크로리에서 황산 5리터가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면허도 없으면서 팀 닥터 행세를 했고 폭행뿐 아니라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됐죠. 긴급 체포된 운동처방사 안모 씨가 이틀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요거를 거짓말해서 돌렸지. 이빨 깨면 뒤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 팀에서 팀닥터로 불렸던 운동 처방사 안모 씨.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 씨에 대해 경찰이 이틀째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안 씨를 상대로 선수들을 때린 이유와 자격증도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이유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과 함께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유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치료를 해주면은 횟수에 따라서 돈을 정해갖고 월말에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선수들한테 다 들었습니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가 지난 2월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에게서 민원을 접수하고도 묵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경주시 의회가 시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면서 민원 처리 현황을 요구했는데 최 선수 관련 민원을 누락한 겁니다. 당시 경주시는 다른 팀으로 이적한 선수 5명을 상대로 진술을 받는 등 조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최 선수와 관련한 민원은 구두로 접수된 것이어서 감사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세금 폭탄을 때리면 다주택자들은 과연 항복할까요? 시장 반응이 정부 예측과는 또 딴판으로 돌아갑니다. 집주인들이 차라리 자식 물려주겠다며 매물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내년도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 반토막이라는데 공급만 더 부족해지는 거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매물 장부를 보니 건마다 보류가 떠 있습니다.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어제 정부 대책 발표 전후로 매매를 걷어들였습니다.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인근의 경기 구리시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풍선 효과로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세해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팔지 고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80% 정도가 지금 거의 다 보류로 돌아갔고 나머지 20% 정도도 지금 팔까 말까 지금 굉장히 숙고 중인 물건들입니다. 사실 말해서 거래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집을 내놓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증여로 돌려버리면 물건 나올 것 같아도 안 내놓고 증여로 돌린다는데 뭐 다들 사람들이 이구동성이고. 서울의 내년 입주 물량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7,600여 가구에 불과해 공급 부족은 더 심해질 걸로 우려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 주택 공급책으로 꼽혀왔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막혀왔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다시 논의될지도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치솟는 집값은 잡겠다. 또 집 없는 사람들 집 사기 쉽게 하겠다. 정부가 다른 대책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신혼부부로 충분한 소득이 있어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늘어나는 대출 한도도 세제 혜택도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왜 그런지 황규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내 집 장만을 목표로 저축을 하고 있는 35살 이모 씨. 아내의 직장이 있는 서울에 살고 싶지만 기존 아파트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 청약을 노리고 있지만 자녀도 없고 맞벌이라 쉽지 않습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적고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고 또 부유층들 많이 이런 혜택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정부는 이 시처럼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혜택 기준도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약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5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준은 6억 원 이하의 주택. 하지만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원이 넘고 강북도 6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40%의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그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3억 정도가 있어야지 서울 내에 저렴하다고 평가받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죠.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해 전월세값만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를 것 같기는 해요. 없어요, 집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전세나 월세 주신 거 다 아마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대출로도 집을 살 수 있는 30, 40대 금수저들만 수혜를 받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미국은 날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최고치를 갈아치우는데 누가 먼저 걸릴까 파티까지 열어서 내기하는 개념 없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개념은 결국 화를 불렀습니다. 워싱턴 김정원 특파원입니다. 여름밤 음악에 맞춰 흥겹게 몸을 흔들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젊은이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 환자가 참석하는 위험한 파티도 열리고 있습니다. 파티 참가자 가운데 누가 먼저 감염됐다 회복하는지 내기를 하는 일명 코로나 파티가 젊은 층 사이에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We thought that was kind of a rumor at first. We did some additional research. Not only did the doctor's offices help confirm it, but the state confirmed. 텍사스에서 코로나 파티에 참석했던 30살 남성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as heart-wrenching that he said to his nurse was, I think I made a mistake. 이런 가운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플로리다에 마스크 없이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금 모금 행사 등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한 봉쇄 재개 필요성을 주장하는 미국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와도 2달 동안 대화하지 않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r. Fauci's a nice man, but he's made a lot of mistakes. A lot of mistakes were made. A lot of mistakes. 최근 신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측은 흉악 범죄자나 성범죄자를 제외한 최대 8,000명의 재소자를 조기 석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아입니다.
코로나19는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안타깝지만 이런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처럼 언제든 유행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태 초기부터 중국에 우호적이었죠. 그래놓고는 이제라도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한 거리. 경찰들이 차들을 막아세우고 곳곳에 차단막과 통행 금지선을 설치합니다. 관광객을 태우던 버스도 멈춰서 도로는 주차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감염 재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도시 봉쇄에 나선 겁니다. Our area has been chosen to be closed down because they're saying that more cases have come out from this area. 호주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멜버른도 두 번째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6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앞두고 생필품 판매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1250만 명을 넘어섰고 56만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감염 경로로 침방울 전파 견해만을 고수하다 공기 감염 가능성을 뒤늦게 인정한 세계보건기구는 더 비관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In our current situation, it is very unlikely that we can eradicate or eliminate this virus. Therefore, it is a given that there is always a risk of further cases. 그러면서 바이러스의 기원을 찾기 위해 전염병 학자와 동물 보건 전문가를 투입했습니다. We're also looking into the origins of the virus. Two WHO experts are currently en route to China to meet with fellow scientists. 줄곧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던 미국은 즉각 WHO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저도 출산을 해봤지만 엄마가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병원 주차장에서 선체로 아기를 낳은 여성이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병원 건물 앞 주차장에서 남성의 부축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여성. 갑작스런 진통에 조산사가 달려나왔고 잠시 뒤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찰관도 경이로운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신생아를 품에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산모는 고통 속에서도 행복한 표정입니다. 아찔했던 출산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퍼졌고 조산사의 침착한 대처를 칭찬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 동양인 가족들을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며 험한 말을 퍼붓는 백인 남성. 화가 난 식당 종업원이 소리를 지릅니다. Get out! You are not allowed here. I already put my No, you do not talk to our guests like that. Get out now! They are valued guests. 남성은 결국 식당 밖으로 쫓겨납니다.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모금 운동이 펼쳐졌고 1억 원이 넘는 팁이 모였습니다. I'm not a mother, but it felt almost maternal, right? Like to have somebody hate you just because of the way that you look. That's beyond me. I don't understand it. 지난 5월 97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키스탄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은 가짜 면허를 가진 조종사들의 실수로 드러났습니다. 항공사 소속 조종사 150명의 면허는 가짜였습니다. 유럽에 이어 미국도 사고가 발생한 파키스탄 항공사의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특히 95년 이후 출생자들을 Z세대라고 하죠. 이 둘을 합쳐서 이른바 MZ세대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재밌고 특이해야만 지갑을 연다고 합니다. 덩달아 업계에서는 누가 더 기발할까 경쟁이 뜨겁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가수 지코가 가운을 걸친 채 멋진 포즈를 취합니다. 한 제과업체가 과자와 패션을 접목시켜 만든 의류 브랜드 광고입니다. 86년도에 출시된 꽃게 모양 과자를 지금의 주 소비층이 된 1020 세대에게 알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제품 소비에서도 재미를 찾으려는 1020 세대의 취향을 겨냥한 겁니다. 지난 7일부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은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과자 모양인 꽃게가 새겨진 가방인데요. 이 검정색 가방 경우 온라인 판매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안 돼서 모두 팔렸습니다. 나만의 것을 찾는 MZ세대를 겨냥한 곳도 있습니다. 일명 레트로 카페에서는 80년대의 문화를 보고 체험하며 세대 간 소통 속 개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26살 최동진 씨는 지금은 구하기 힘든 80년대 게임 아이템을 모아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맛에 빠졌습니다. 자기 개성을 좀 그렇게 드러내기에는 수량이 많지 않은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나는 이런 개성을 가졌다 자랑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실 그 희귀한 거는 대부분 이제 재미가 있다 보니까 많이 찾게 되는 거죠. 참여와 공감도 업계들의 최근 마케팅 전략입니다. 팔뚝이 아주 칭찬해. 방금 라면 먹은 거 완전 후회. 한 제약회사는 SNS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 속에 피로회복제를 노출시켰습니다. 아유, 나 장 보는 걸 어떻게 알고 카드가 맞다 할인으로 바뀌어버렸다냐. MZ세대들을 잡으려는 업계들의 신선한 마케팅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시 장맛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로 물러나 있던 장마전선이 차츰 북상하면서 영향을 줄 텐데요. 먼저 오늘 늦은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낮에는 전남, 밤에는 그 밖에 남부와 충청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호남에 20에서 60mm, 영남과 충청에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시설물 점검 잘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28도로 중북부 지역은 오늘과 비슷해 덥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는 충청 이남 지역은 대전이 25도, 대구는 24도 등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비가 그치는 수요일부터 다시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떤 소년이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았다고 치자 개구리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한국 최초의 성희롱 재판에서 당시 박원순 변호사는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다 저렇다 재단하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얼마나 위험할까요? 부당한 일을 당했노라 밝히고자 했던 한 여성. 그럴 틈조차 없었던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마지막. 그런데도 진실이 무엇인지 묻기도 밝히기도 전에 섣불리 돌부터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이유를 불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조리한 일을 겪었을 때 두려워도 용기를 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지 부모로서도 고민스러운 주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이 마칩니다.